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키우면서 산모 본인에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치질입니다. 치질은 한 해 기준 수술 건수가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최근에는 식습관, 음주,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20에서 30대 치질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산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임산부 치질은 임신 중 발생하기 쉬운 질환으로 임산부의 약 70%가 치질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임산부들이 치질을 앓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장기들을 압박하게 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변비가 생기고, 그로 인해 치질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산부들이 치질을 경험해도 어느 정도는 참을만 하거나 병원에 가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치질이 너무 심한 경우엔 임신 중에도 수술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빠르게 예방하고 치료하여 고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산부 치질의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치질이란 변비와 함께 임신 중 흔히 생기는 대장 질환으로 치열, 치액 등 항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폭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중 치액은 치질 전체의 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임신 중에는 변비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임산부 10명 중 두세 명 정도는 임산부 치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산부 치질의 원인으로는 임신 초기 입덧으로 잘 먹지 못하거나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 중 항체 호르몬으로 인해 변비가 악화되는 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아가 성장하면서 자궁이 커지고 정맥 압박으로 인한 혈류 저하가 생겨 변비가 생기고, 그 변비가 심해지면 장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변을 볼 때 힘을 과도하게 주게 되면서 배변 시 출혈이 생겨 치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임산부 치질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임산부 치질의 치료는 수술이나 약물 복용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출산 이후로는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감소하고 변비가 개선되면서 자연적으로 조직이 제자리로 돌아가 치질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질 증상이 심한 경우엔 출산 후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산부 치질로 인한 출혈이나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산부인과에서 치질 연고를 처방받는 방법도 있는데, 연고를 처방받았다면 항문에 짜 넣는 것보다 얇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혹시 치질이 있는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치질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분만은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출산의 마지막 단계는 힘주기인데, 힘을 주면 보통 대변을 볼 때와 같이 힘을 주게 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의 1시간 동안 힘을 줘야만 태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치질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중 돌출된 치질은 출산 후의 관리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배변 신호가 온다면 바로 변을 보는 것이 변비와 치질 예방의 기본인데요. 특히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은 5분 이내가 바람직하고, 배변 시 힘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무리하게 변을 보는 것은 항문에 좋지 않고 우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소 변이 부드러워지도록 섬유질과 풍부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물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고, 아침 공복 시 우유나 물을 마셔 장을 자극하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항문 혈관에 우열이 심해지는데요. 이 경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거나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는 것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 요가를 하면 다양한 동작이 장기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우열 방지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좌욕입니다. 35에서 38도의 미온수를 대야나 좌욕기에 부은 후 환부를 담그고 5분 이상 앉아 좌욕을 하고, 좌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때 환부를 문지르거나 비누, 소독액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좌욕이 어려운 경우 샤워기로 따뜻한 온수를 틀어 항문 부위를 몇 분 동안 씻는 것도 방법입니다. 좌욕은 통증과 증상을 완화해주니 2에서 3회 이상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산부 치질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산부 치질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비 완화를 위해 어떤 음식들을 섭취해주는 게 좋을까요? 임산부의 변비 완화 필수 영양소로는 수분, 식이섬유, 유산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푸르는 변비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린 자두는 천연 변비 치료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28g 혹은 약 3개의 말린 자두에는 2g의 섬유소가 있어서 섬유소의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자두에 있는 불용성 섬유소는 변 내의 수분량을 증가시키고 변의 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방면으로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에 있는 풍부한 섬유소는 변비 완화에도 좋죠. 실제로 중간 크기의 사과 하나에는 4.4g의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일일 섭취량의 17%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어 단수의 지방산을 생산하며 수분을 결장으로 끌어들이고 변을 무르게 하여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과 섭취 시에는 껍질을 포함하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는 섬유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K, 그리고 엽산이 풍부합니다. 녹색 채소들은 변의 증량을 증가시켜서 장 통과를 용이하게 하는데요. 구운 시금치 한 컵에 4.3g의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고 일일 권장량의 17%, 브로콜리 줄기 하나, 약 150g에는 3.6g의 섬유소가 함유되어 일일 권장량 16%에 해당됩니다. 구워 먹거나 요리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가벼운 샐러드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일반 감자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고 풍부한 섬유소를 가지고 있어서 변비 완화는 물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는 3.8g의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고 이는 일일 권장량의 15%에 해당됩니다. 실제 조사 결과 매일 200g의 고구마를 섭취했을 때 4일 후 변비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현미 한 컵에는 섬유질이 3.5g이 들어있어서 변비에 좋고 2007년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주로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변비 위험이 41%더 낮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미가 백미보다 비타민 B, 망간, 철분, 섬유질, 지방산이 더 많아서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인체는 통아마씨를 소화할 수는 없지만 변비가 있을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오트밀 같은 음식에 간 아마씨를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2g 들어있는 간 아마씨 한 큰술은 37칼로리밖에 되지 않으니 추가로 섭취하는 칼로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변비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다시마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해초 등은 다이어트와 변비에 엄청나게 유용한 음식입니다. 다시마는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수분을 유지하여 갑갑한 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국에 넣는 재료로 사용하여 밥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나 장운동 촉진은 물론 위에도 좋아서 소화장애가 있거나 소화가 힘든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영국 국제의료학술지의 논문에 따르면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변을 무르게 하고 대변이 장에 체류하는 시간을 줄여 변비 증상을 경감시켜줍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과 함께 앞서 말한 유산균도 임산부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산균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임산부는 자궁의 압박으로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쉽고 특히나 철분제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변비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임신 기간에는 호르몬 변화로 질 분비물, 질염 등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유산균을 섭취해주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중금속 흡수를 막아주고 조산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을 섭취하면 출산 시 아기의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 철분제 복용을 시작할 때쯤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임신 전 준비 기간이나 임신 초기부터 복용해서 출산 후 3개월까지 꾸준히 복용해 주는 게 좋은데요. 복용은 식전, 식후 둘 다 상관없지만 식전에 섭취할 경우 유산균이 살아서 대장까지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서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 유산균이 파괴가 되는 건 방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섭취할 경우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다는 장점이 있고, 평소 속쓰림이 심한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을 고를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왕 유산균을 섭취한다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장 부착력이 우수하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유산균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 또는 비피도박테리움 NH019 등이 있습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신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성장과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유산균의 1일 섭취 권장량은 최대 100억마리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치질의 원인,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 유산균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산부 치질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해진 상태에서 상담받기보다는 초기에 내원하여 산모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을 잘해주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식습관 관리, 자욕 등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